스승님 안녕하십니까? 네. 청년들에게 청춘 사업이 중요한 화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청년들의 연애를 청춘 사업이라고 하는지, 사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원리를 알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장사하는 거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거하고 사업을 하는 건 다릅니다. 이게 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우리는 기업인들이 사업가라 그래요. 사업가는 색깔이 분명합니다. 우리 이걸 몰랐던 거죠. 사업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활동하는 사람을 사업가라고 합니다. 기업을 하는 자는 누구냐?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 안에서 하나를 더 꺼내면 경영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경영은 사람을 경영하는 것이다. 내한테 기업을 하니까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 사람들을 경영을 해서 이 사람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게 경영자입니다. 그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많은 인연을 하늘에서 준다. 이 사람을 얼마나 잘 이끌어가는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큰 힘이 만들어지고 그 힘으로 사람을 잘 이끌었다면 사업가가 되는 것이다.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업을 하니 사업가는 기업을 키우려고 들지 않아도 스스로 큰다. 엄청난 경제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기업인으로 일으킬 수 없는 경제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업은 이 사회가 이로운 일을 하는 것을 사업이라고 합니다. 내가 돈을 벌고 내 아이템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많이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을 찾아서 한다. 이 사회를 이롭게 하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지금 홍익인간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인을 키웠는데 사업가가 되지 못해서 전부 다 여기서 전부 다 다포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사업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왜? 무엇을 사업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는 사회교육을 바르게 받지 않다가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지금 다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현재 대한민국 기업인들입니다. 기업인들에서 그걸 찾지 못하니까 다시 유지하기 위해서 장사치로 변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가 엉망진창으로 가는 겁니다. 성장한 힘으로 장사를 한다면 이 사회를 혼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조금 비유로 빗대고 청춘 사업을 이야기하자. 남녀가 만나는 것은 내가 모지됨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후세를 이으면서 또 그 일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후세를 잇는 것이다. 청춘 사업만큼 큰 사업은 없습니다. 모지됨이 있으면 큰 길을 못 가니 같이 뜻맞고 모지름을 채워줄 사람을 만나는 게 인연을 만나는 것. 인연 중에서 우리가 부부가 만나지지만 부부가 만나면 또 그 딸린 식솔들이 또 인연으로 올 것이고 거주의 환경들이 또 커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법에서 오는 것이다. 그게 오는데 우리의 사람만 올 것이냐? 주위의 환경까지 다 오고 그 사람의 약점이 있으면 약점까지도 내한테 연법으로 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초공부를 안 해놔놓고 좋은 인연을 만나려고 듭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냐 이거죠. 이런 걸 면접을 보는 법칙도 지금 없다. 내가 보니 내 질량에 맞는 상대를 만나야 돼. 내 질량에 맞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가 해결하는 데 모질된다면 이 모질된 걸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사람. 요런 사람을 만나는 게 우리는 파트너를 만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지금 90%가 파트너를 만나는 거지 집안 혈통을 만들려고 만나는 법칙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파트너를 만난다. 파트너는 뭐를 이야기하냐? 우리가 한 길을 가는, 같이 갈 사람을 만난다. 과거에는 자식을 놓고 집안의 혈통을 보존해 줄 사람을 만났다. 지금은 같이 갈 사람을 만난다. 이건 파트너입니다. 이거는 집안을 대를 잇기 위해서 가는 거는 지금 10%도 안 됩니다. 파트너를 만나면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통하려 그러니까 질량의 법칙이 맞아야 된다 이 말이죠. 위로 30, 아래로 30. 이게 맞는 사람을 만나야 이야기가 됩니다. 말이 되고 의논이 되고, 의논되는 것은 연구가 되고, 연구가 되면 이것이 질 좋은 삶이 일어나고, 우리 질량을 맞는 사람이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 하나. 또 우리 질량에 맞는 사람보다는 나는 어느 정도 갖추고 나서니까 내 뒷바라지 할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럼 경제를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나는 지식을 갖추었으니 저 사람은 경제를 갖추었다. 이것이 융합되면 얼마나 큰 일을 해낼 것이냐. 이렇게 해서 또 파트너가 만납니다. 그러면 경제를 가진 사람은 내보다 똑똑한 게 덜 할 겁니다. 내보다 지식을 덜 갖췄으니까. 그러면 이 지식을 나눈다 해요. 경제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지식은 내가 갖추었으니 이걸 나누어야 돼요. 이걸 잘 나누면 어떻게 되냐. 경제를 가진 사람은 내한테 이 경제를 같이 쓰자고 내놓게 돼 있습니다. 경제를 가진 사람들이 지식이 약하다고 해서 무시를 한다. 그 경제 절대 안 내놓습니다. 지식을 갖춘 사람이 갑이라는 얘기죠. 갑이 먼저 베풀어야 을은 스스로 움직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을 가진 사람은 지식인을 찾고 아주 질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 질 좋은 사람이 만나지면 이 경제를 쓰려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돈을 탐하고 옵니다. 이 창고 절대 안 엽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오판하는 거죠. 지식을 갖춘 사람은 지식을 나누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걸 나누면 경제는 창고 열을 안 그래도 저절로 열어서 내한테 이 경제를 서도록 전부 다 맡깁니다. 지식의 힘은 사람을 움직이고, 지식의 힘은 모든 이 전쟁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지식의 힘은 핵무기도 멈추게 할 수 있고 분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지식인이 해야 될 일들이다 이 말이죠. 탐하지 마라. 지식인은 돈을 탐하지 않는 것이다. 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찾는 것이다. 그걸 하면 돈은 저절로 움직이게 돼 있다. 황금도 움직이고 모든 것이 움직일 것이니 그게 지식의 힘이고, 우리 인간은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진화를 한 겁니다. 최고의 질량의 지식, 힘, 이걸 가지고 있는 우리를 바르게 잡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춘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러한 면접을 잘 보고 내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아는 이런 걸 교류를 잘하고 대화를 하니 우리가 너무 잘 맞다. 내가 못 배운 사람한테 내가 이 지식을 나눌 때 잘 맞는 것이고, 많이 가진 사람은 이런 걸 나누니 나는 너무 잘 맞으니까 이 경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요래서 경제 가진 사람이 다르고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른 거예요. 내가 질량이 좋은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네 질량을 바르게 다스려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돈은 그 사람이 다 가져올 테니까. 지금까지 돈을 안 줬다라는 것은 너는 지식을 갖추어서 돈을 가진 사람은 움직일 줄 아는 실력자가 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돈을 탐하는가? 사람도 탐하지 마라. 너가 갖춘 지식을 나누면 저절로 인연이 될 것이다. 내 지식이 모자란 사람이
더 질량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같이 가리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이 자연의 법칙에는 그 법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2013년도부터 세상은 거꾸로 안 간다. 사람을 잘 만나면 내 인생이 빛납니다. 그게 우리 청춘 사업입니다. 내 인생을 빛나게 사는 사람이 어렵게 사는 법칙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요런 것들은 한 가닥 한 가닥 풀어가면서 앞으로 전부 다 이 우리가 못다 알았던 이런 것들을 다 발치하고 전부 다 펼쳐내서 앞으로 이 펼쳐진 이 질량의 이 콘텐츠를 가지고 인류를 가리켜야 되는 지금 그런 민족이다 이 말이죠. 우린 그런 지식이니. 내가 이제 세상에 나왔으니까 뭐든지 물어가며 풀어가면서 거기에서 발이 덜 달고 나왔으면 또 발을 끌어다 당겨서 묶고 질문을 해서 풀어서 이걸 잘 정리해갖고 앞으로 인류를 가리켜야 될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열매를 따는 겁니다. 이 발음 법칙을 하나만 지구촌에 놔도 너 삶은 엄청나게 빛난 삶이 열립니다. 지식인은 지식을 갖고 세계에 나눠야죠. 내 지식을 세계에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인자 행복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세계가 너희들을 존경을 할 테니까. 그때 빛나는 삶을 살 때는 세계의 경제는 다 움직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우리는 우리가 조그맣게 이런 걸 욕심을 내는 게 아니. 이제 요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테니까. 이것이 후천시대 2013년도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인류를 이끌어야 되는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에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이거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